자, 우리 페이지 89쪽 이제 봅시다. 자, 우리 4-5 이제 벡터의 정의 및 연산. 자, 이제 여기서부터 5단원부터 이제 벡터 단원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좀 어려울 거야. 알겠죠? 요 뭐 5단원은 좀뭐 별로 어려운 건 없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 좀 많아요. 자, 우리 1번. 우리 벡터의 정의 및 크기 먼저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뭐 어렵지 않을 거고. 자, 일단 정의는 이제 벡터라는 거는 우리 스칼라하고 이제 대조되는 개념이거든요. 자, 이제 스칼라는 뭐냐면 크기만 갖는 물리량을 얘기를 해요. 스칼라. 크기만 있는 거. 근데 이제 물리량 중에 크기만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 예를 들어 뭐 속도 같은 거는 크기도 있지만 방향도 있어. 어떤 방향으로 속도가 있냐.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하게 되니까. 아, 이제 물리량 중에는 이제 방향도 있는 물리량이 있다. 자, 그래서 이 크기와 이 방향까지 갖는. 그러니까 이 방향을 갖는다는 게 중요한 거야. 벡터는. 아, 방향까지 갖는 이 물리량을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 힘. 힘도 뭐 어떤 뭐 예를 들어 뭐 10만큼의 힘이 있다. 근데 10만큼을 뭐 어디로 줬는지 그런 것도 좀 의미가 있잖아. 앞쪽으로 줬는지 위쪽으로 줬는지 아래쪽으로 줬는지. 이 방향도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벡터라는 건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는 거. 자, 이게 뭐 기본적인 벡터의 의미고 스칼라랑 좀 구별을 지으면 좋아요. 스칼라는 방향만 있는 물리랑. 자, 우리 2번 한번 봅시다. 자, 2번은 이제 표현인데 벡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지. 자, 2번은 근데 좀 중요해요. 벡터의 이제 기본적인 표현인 거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야, 이게. 자, 1번. 이제 세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데 자, 1번은 일반적인 표현이야. 자, 우리 화살표나 굵은 문자를 이용한다는 거야. 보통은 화살표를 이용해줘요. 굵은 문자로 이용하는 건 뭐 그닥 많지는 않아. 알겠죠? 왜냐면 좀 헷갈리니까. 이런 걸 벡터라고 생각하면 좀 헷갈리니까 좀 이렇게 어떤 문자 위에 이렇게 화살표 있죠, 화살표. 이렇게 화살표를 써서 나타낸다는 거야. 예를 들어 속도를 나타낸다. 속도는 보통 V로 나타내니까 V 벡터. 알겠어? 요거는 그래서 A 벡터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 화살표 그냥 벡터라고 읽으면 돼. 자, 그 다음에 얘는 B 벡터, C 벡터, X 벡터, Y 벡터, Z 벡터. 그 다음에 얘도 뭐 벡터라고 해놨으면 뭐냐 A 벡터, B 벡터, C 벡터. 이렇게 좀 굵은 문자로 나타낼 수도 있다고. 근데 이거를 그냥 쓰면은 약간 그 헷갈리잖아. 이게 뭐 스칼라인지 벡터인지. 그래서 뭐 굵은 문자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데 좀 드물죠. 굵은 문자 쓰기만 귀찮기도 하고. 알겠죠? 근데 여기서 이런 거 있지. 이런 표현도 있어. A, B 벡터? A, C 벡터? 이건 뭐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분으로 표현하는 거 이해를 해야지만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떤 벡터냐면 우리가 벡터를 이 좌표 평면에다 나타낼 수 있거든요. 일단 이 벡터부터 먼저 이해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런 A 벡터, B 벡터, C 벡터는 그냥 일반적인 벡터 자체를 나타내는 건데 얘는 어떤 구체적인 벡터를 나타낸 거예요. 뭐냐면 이 좌표 평면에 A라는 점 있고 이 B라는 점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A하고 B를 이은 이 선분 있죠. 이 선분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이제 화살표를 만들면은 A에서 B로 갔다.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 물리량 우리가 벡터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알겠죠? 아, 그래서 저 벡터는 뭐냐면 어 이제 A, B 벡터 하면은 A하고 B를 이은 벡터를 의미한다. 라는 거예요. 좌표 평면에서. 그러니까 요 A하고 B는 각각 이제 점이 되는 거지. 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좀 반대로 되긴 했네. 이렇게 지금 A, B 벡터가 되려면 A가 이제 무슨 점이냐면 이게 종점이야. 아, 이게 시점이지, 시점. 시작점. 그 다음에 A가 이제 종점. 자, 요렇게 이제 좀 생각하면 돼요. A, B 벡터. 자, 어떤 의미인지 좀 알겠죠? 잠깐만. OB 마이너스 OC. 아, 이거 잘못 생각했다. 다시. 이거 거꾸로 했어. 그러니까 얘가 시점이고 얘가 종점이야. 미안해요. 그러니까 A에서 시작해서 B로 끝나는 그런 벡터가 되는 거야. 의미 그대로. 자, 그럼 아까 이제 잘 표현했네. 자, A에서 시작해서 B로 끝나는 요 벡터를 의미한다는 거. 알겠죠? 저렇게 이 A하고 B가 점으로 표현될 수도 있잖아. 그지? 요 시점, 종점. A에서 시작해서 B로 끝나는 이 벡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A에서 시작해서 B에서 끝나는 벡터. 그래서 A를 시점, B를 종점이라 한다는 거. 자, 어떤 표현인지 알겠죠? 돼 있으면? 자, 그러면 얘는 무슨 벡터가 되겠어?
A에서 시작해서 C로 끝나는 벡터가 되겠죠? 좌표 평면상에서. 그럼 C가 어떤 점이 있으면 뭐 이런 벡터 되는 거야. 뭐 C가 뭐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C. 그러면 이런 벡터도 생각할 수 있겠죠. 돼?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 AC 벡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는 AB 벡터. 요거는 AC 벡터. 요거 자체를 벡터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되지? 직관적으로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요렇게 그 점으로서 표현하는 게 좀 중요하다. 벡터 의미에서. 자, 그래서 일반적인 표현 이제 봤고, 자, 2번 봅시다. 자, 2번은 이제 성분으로 표현인데, 이제 성분으로 표현도 되게 중요하죠. 자, 이거는, 자, 우리 A 벡터라는 거를 요렇게 표현을 했잖아. 그쵸?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니요? 그런데 이거 하나 없어봐. 그럼 2차원상의 어떤 점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점 표현이랑 똑같아. 근데 우리 이게 점이지 어떻게 벡터가 되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런 게 무슨 벡터냐면 우리가 위치 벡터라고 해. 성분으로 표현된 건 위치 벡터다, 위치 벡터. 알겠어? 자, 위치 벡터 개념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뭐냐면, 요거는 우리 1번 이해할 때고, 자, 2번. 저 위치 벡터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이거 저 2차원상에서 할게요. 저건 지금 3차원으로 표현되는데, 3차원 그냥 하나만 확장하면 되고, 그냥 2차원상의 점 찍어서 이해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어떤 점이 있어. 이게 A1, A2라고 해볼게요. 뭐 3차원상의 점이 A3까지 찍으면 되고, 그럼 공간에서 있는 점이겠지. 돼? 자, 그러면 요 점이 어떻게 하면 벡터가 될까? 우리 벡터는 아까 시점하고 종점이 있어야 된다며. 맞아요. 벡터는 무조건 시점하고 종점이 있어야 돼. 근데 얘는 그냥 이거 자체가 벡터야? 그건 아니지. 그냥 얘는 그래서 표현이 요 점 표현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저 벡터를 이 점으로서 표현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그 시작점이 제일 만만한 게 뭐겠어? 원점이겠지. 그거야 바로. 이 원점을 시점으로 가지는 벡터가 위치 벡터가 되는 거야. 원점이 시점이니까 원점이 제일 만만한 거지. 만만한 건 좀 생략하기도 하잖아 우리가. 알겠어? 그래서 시점을 생략을 해놓은 거야. 알겠어? 그래서 종점만 표현을 해놓은 거라고 벡터로. 그래서 원점에서 시작해서 이 점으로 가는 벡터가 우리 저 A 벡터가 되는 거.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점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요 벡터 자체를 우리 A 벡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나타내죠. 그러니까 원래 이 시점하고 종점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시점을 작게 써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가 시점이고 얘가 종점이 되는 겨. 근데 시점이 원점인 벡터가 많다고 했죠. 맨날 쓰기 귀찮아. 그래가지고 생략을 해놓은 형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 놈은 뭐다? 생략이 가능하다, 생략이. 그래서 그냥 저 종점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맨날 시점을 0,0 뒤에 쓰기 귀찮잖아.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벡터처럼 시점이 원점이 아니다. 그럼 무조건 써줘야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좀 써줘야 돼요. 시점이 원점이 아니라면. 그래서 여기 A, B 벡터라고 쓴 게요. 여기 얘는. 알겠죠? 자, 근데 이 시점이 원점인 벡터는 이제 이렇게 종점만 표현해도 무방하다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거야. 이 종점의 성분으로서 벡터를 표현했다. 알겠죠? 위치 벡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왜 이름이 위치 벡터냐면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가 되는 거야. 알겠어? 원점으로부터 이 위치인지 이 위치인지 이 위치인지. 알겠어? 이 위치인지. 이런 거를 나타내는 벡터라고 해서 위치 벡터라 하는 거야. 용어도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 위치 벡터는 뭘로 표현한다? 성분으로, 종점의 성분으로 표현한다는 거.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왜 점으로 이렇게 표현되는지 이해됐지? 자, 그래서 성분으로 표현하는 것도 워낙 중요한 거니까 잘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은 이제 기본 벡터로 표현인데, 이제 기본 벡터라는 게 뭔지 또 이해를 해야지. 자, 기본 벡터. 자, 기본 벡터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2차원상에서, 자, 요거 1번은 좀 지우고 좀 다시 해볼게요. 자, 이제 3번에서 기본 벡터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이제 3차원 한번 생각해 볼게. 이제 3차원도 익숙해야 돼요. 자, 그래서 3차원은 요렇게 이제 좀 생각하면 돼. 이게 X축, 이게 X축, 요건 Y축, 이게 Z축. 알겠어? 이게
이게 x축, 이게 y축. 요거는 이제 공간에서 z축. 이 공간으로 좀 보이나? 좀 보여야 돼, 공간으로. 알겠죠? x축, y축, z축. 공간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막 많은 벡터들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벡터가 뭐냐? 이 원점 자체는 0벡터라 하거든요. 원점 자체. 근데 이 원점은 너무 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기본 벡터로 좀 표현하기는 애매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가장 기본적인 벡터는 뭐냐면 축에 대한 벡터 있지. 축에 대한 벡터. 이 축에 대한 벡터가 가장 기본적인 벡터인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이 축에 대한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해놨냐면 i라고 정의를 해놨어. 이건 정의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약속을 해놨어, 그냥. 자, 그럼 i라는 벡터는 저 성분으로 어떻게 표현될까? 이 점이 뭐냐면 이 길이가 뭐면 제일 좋을까? 기본 숫자가 뭐야? 1이잖아, 1. 그래서 여기 길이가 1인 벡터로 표현한 거예요. 아, 그러면 얘가 1,0,0이겠죠. 좌표가. x만 1이고 나머지 y하고 z는 다 0일 거 아니야. 돼요? 아, 그래서 i라는 벡터는 1,0,0,0으로서 표현을 한 거야. 이해되죠? 그지? 이것도 벡터 성분 표현이잖아. 여기 시점이 원점이고 종점 1,0,0. 아, 자, 그 다음에 요 벡터 있죠. 이게 두 번째 벡터 J예요, J. 두 번째 기본 벡터는 J라고 표현을 해. 이건 약속이 됐어, 그냥. 자, 그러면 여기 점이 뭐지? 이번에 0,1,0이죠? 그지? 아, 그럼 0,1,0.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은 이게 J인 거야. 이게 두 번째 기본 벡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겠어, 당연히? Z축 방향이겠죠. Z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 그러니까 이 벡터 있지? 자, 이게 이제 J요. 자, 그럼 J는 어떻게 표현될까? 0,0,1이죠? 자, 그래서 0,0,1. 아, 이거 J래. K다, K. 쏘리. 자, 그래서 I, J, K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본 벡터를. 3차원상의 기본 벡터인 거야. 그러니까 2차원상에서는 이 Z축이 없죠. 2차원은 그냥 I하고 J로만 표현되는 거야. 1차원은 I로만 표현되고. 알겠죠? 자, 근데 보통 우리 3차원을 보통 많이 써요. 2차원도 뭐 그렇게 많진 않아. 3차원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I, J, K라고 알아두면 돼. I, J, K가 뭐다? 기본 벡터다, 기본 벡터. 각각의 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제 크기 1인 거 있죠. 이 벡터도 이제 이 길이가 크기거든. 이따 배우지만. 자, 그래서 이 크기가 1인 벡터들을 우리가 I, J, K라고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기본 벡터 뭔지 알겠지? 자, 이게 이제 기본 벡터 개념이고. 자, 그래서 이 기본 벡터가 I, J, K. 자, 이걸로도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제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3차원 벡터는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2차원에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 일단은 그 차원 확장만 시키면 되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한번 2,3이라는 점 생각해서 요거 한번 벡터로 만들어 볼게. 위치 벡터로. 자, 시점이 원점인 벡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벡터 표현이 자, A 벡터라고 한다면 얘가 그냥 2,3이어도 된댔죠. 여기 시점이 0,0은 생략 가능하댔어. 시점이 0,0 아니면 꼭 써줘야 되고. 맞아? 아. 자, 그래서 이제 생략해서 우리 이렇게 성분으로 표현을 했는데 자, 이놈을 저 3번 있죠. 기본 벡터로 한번 표현해보자 이거야. 아,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자, 요게 I랬죠. 크기 1인 거. 그 다음 요게 J랬지. 자, 이 I하고 J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그러니까 이거야. 뭐냐면 얘를 1,0하고 이게 I예요. 성분이 저 0이 하나 없는 거지. Z 성분이 없는 거니까. 그지? 얘가 I고 그 다음에 얘가 J. 보려나? 보이겠지? 자, 그래서 이게 J예요. 아, 요 놈이 I, 요 놈이 J.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요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뭐냐면 1차 결합 표현이라 하거든요. 또 나중에 뒤에서 나올 거야. 1차 결합. 그러니까 이 벡터를 1차 결합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하는데 자, 여기 성분은 0이죠. 그러니까 얘는 X 성분만 관련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X 성분 0이고 저 Y 성분 1이지. Y 성분 얘만 관련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몇 배? 2배 해주면 되지. 요거 따라가는 거야. 그 다음 여기는 몇 배? 3배 해주면 되죠. 이렇게 더해서 표현이 가능한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이 벡터의 2배하고 이 벡터 3배에서 더하면 이 벡터가 나오는 거야. 우리 벡터의 연산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벡터하고 이 벡터를 더하면 요 벡터가 나와. 평행사변형 법칙이라 또 있어요. 벡터의 합에서. 알겠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라고 얘가. 아, 그래서 최종 결과 뭘로 표현된다? 2i 2i 더하기 3j로도 표현이 가능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성분을 이렇게 기본 벡터로 표현을 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거는 원리지만 이제 바로 이렇게 요령으로 아는 거야. 그냥 얘는 x 성분 쓰고 i 쓰고 그 다음에 y 성분 쓰고 j 쓰고 만약 3차원 벡터라면 z 성분 쓰고 k 쓰면 돼. 그래서 i, j, k 순서대로 표현을 하면 되는 거야. 요 x, y, z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 자, 그럼 뭔지 알겠죠? 이 a 벡터를 이렇게 a1i, a2j, a3k로 표현하는 거. 요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제 이해되지? 됐죠? 아, 자, 그래서 ijk는 양의 ij 양의 x, y, z 방향의 단위 벡터가 된다는 거. 자, 단위 벡터라는 건 또 무슨 말일까? 또 뒤에서 나오지만 크기가 1인 벡터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 크기가 1인 벡터 이게 표현을 해놨죠 지금. 크기가 1인 게 가장 기본적인 단위니까 단위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이 있다는 거. 그 세 가지 표현 중에 어떤 표현 나와도 이거 저 벡터 표현이구나 라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쓰일 때마다 좀 얘기를 할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런 게 있다는 거. 자,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봅시다. 이제 3번도 이제 중요한 공식이지. 자, 근데 3번 한번 나왔던 거 기억날라나? 그러면 그 직교행렬 크기 판단할 때 한번 나왔던 거 기억나? 직교행렬 막 그 열벡터 크기하고 행벡터 크기가 뭐 1이어야 된댔어. 그때 이제 벡터의 크기를 잠깐 봤었죠. 그래서 그 공식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이제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공식. 벡터의 크기. 자, 그래서 우리 벡터의 크기는 이제 영어로 놈이라고 해요, 놈. 자, 그래서 얘는 뭐 길이랑 똑같은 말이야. 아, 어떤 벡터의 놈은 어떤 벡터의 크기를 의미한다. 자, 그래서 유클리드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R하고 뭐 R2, 뭐 R3 쭉 가서 Rn 뭐 이런 벡터 공간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2차원 공간 있죠. 2차원 좌표 공간 X축, Y축 있는 거. 그 다음 아까 썼던 뭐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3차원 벡터 공간. 이런 걸 R3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공간을. 그래서 이런 공간으로 그냥 이루어져 있는 게 유클리드 공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공간 있죠. 그걸 그냥 유클리드 공간이다. 라고 알아야 돼요. 그럼 뭐 다른 공간도 있어? 있어. 근데 그런 거 이제 다음에. 알겠죠? 다음에 이제 벡터 공간이 또 다른 식으로 정의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건 좀 다음에 보고 그냥 우리 기본적으로 그냥 공간이라고 이해를 해도 지금은. 알겠죠? 구별하기 좀 어려우면. 자, 그래서 유클리드 공간에서 이제 벡터의 크기는 이제 성분들의 제곱의 합이 된다. 왜 유클리드 공간이었냐면 이 유클리드 공간에 있는 벡터는 무조건 성분으로 표현이 되거든. 알겠죠? 이렇게 무조건 성분으로 표현이 돼. 유클리드 공간에 있는 벡터는. 맞아요? 아,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성분으로 표현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성분들의 제곱의 합에 거듭 제곱을 시킨 것으로 이제 나올 수밖에 없어.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A 벡터가 이렇게 보통 3차원으로 보통 표현한댔죠. 만약 2차원이면 이게 2개, 3차원이 3개. 자, 그래서 A 벡터의 놈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짝대기 2개 쓴댔지? 짝대기 하나 써도 돼. 근데 이건 약간 절대값 모양 같잖아. 그래서 좀 구별하기 위해서 짝대기 2개로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의 벡터의 크기 기호고,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된대? 성분들의 제곱의 합이 거듭 제곱시킨 거. A1 제곱 플러스 A2 제곱 플러스 A3 제곱. 자, 이렇게 된대.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자, 일단은 우리 항상 3차원으로 돼 있는데 2차원에서 보고 확장시키는 거야. 알겠어요? 2차원에서 먼저 이해해서 그냥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하면 돼요. 선형대수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하는데서 저차원에서 우리 선형 연립방정식 해 존재 의무도 이렇게 쓰잖아. 저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확장시키면 돼요, 다. 알겠어? 그럼 다 일반화가 된다고. 아,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 아까 이제 써놨으니까. 자, 여기서 우리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할 때 결국 이 길이 구하는 거거든. 유클리드 공간에서 벡터의 크기는 결국 길이야, 길이. 이 벡터 자체의 길이. 이 화살표의 길이라고.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뭐 사실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할 수 있죠. 그냥 그게 사실 공식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공식 쓸 수 있어? 그거 유도 과정이 피타고라스 정리였잖아. 기초편에서 했던 거. 아, 그러면 여기 0,0에서 2,3까지 거리 있죠? 그거 구하는 공식이 그냥 벡터의 크기 구하는 공식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 그러면은 이거 크기 한번 구해봅시다. A 벡터라고 했으니까 자, A 벡터의 크기. 자, 저 짝대기 2개 써도 된댔고 하나 써도 된댔어요. 자, A 벡터의 놈은 이제 루트에 자, 0에서 2 빼서 제곱. 그럼 2의 제곱이지. 그 다음에 0에서 3 빼서 제곱. 3에서 0 빼도 상관없고 어디서 어딜 빼도 된댔잖아. 어차피 제곱하니까. 자, 그러면 3의 제곱. 그럼 몇? 루트 13인가? 이렇게 이제 길이 나오죠. 이 길이가 결국 이 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공식이 저런 모양으로 생겼는지 알겠죠? 결국은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한 거야. 근데 위치 벡터로 표현한 것 자체가 시점이 원점이니까 0 빼봤자 다 똑같잖아. 그래서 그거 제곱해서 더한 거에 루트 씌운 거라고. 그 다음 3차원이면 이거 하나 확장시키면 되고. 알겠어? A3 하나 더 넣으면 되잖아. Z 성분. 그거 제곱해서 더한 거 하나만 넣으면 되고. 만약에 4차원이다? 4차원도 정의돼 있어요. 이게 3차원까지만 3차원 거 써놨는데 4차원이면 여기 A4 제곱 하나 더 넣으면 돼. 5차원이면 A5 제곱 하나 더 넣으면 되고. 근데 여러분들 3차원까지는 알겠는데 4차원하고 5차원은 뭐야? 그릴 수 있나? 못 그려. 그러니까 그거는 추상적인 벡터 공간이 되는 거야, 이제. 우리가 왜냐면은 그 직관적으로는 3차원까지밖에 이해 못 해요. 그래서 3차원 공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4차원은 그냥 추상적인 벡터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벡터 공간이 뭐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은 뭐 이제 벡터 자체가 이렇게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냥 볼 수 있는 벡터 공간이거든. 이런 걸 유클리드 공간이라 한댔어. 근데 이 벡터가 막 행렬일 수도 있고 이 벡터가 막 뭐 다항식일 수도 있고 이 벡터가 막 함수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이상한 벡터 공간도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건 우리가 그 머릿속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추상적인 벡터 공간이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정의는 돼 있으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는 건 이 R2, R3 벡터 공간 있죠. 그것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4차원 이상부터는 안 돼. 그 다음에 저차원이어도 뭐 함수로 이루어진 벡터 공간이라든지 뭐 함수라든지 행렬이라든지 뭐 다항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루어진 벡터 공간은 상상을 못 해요. 알겠죠? 그냥 이론적인 내용만 적용할 수 있을 뿐.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 것도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얘기를 해봤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좀 이제 저차원에서 보고 이제 고차원이어도 확장시키면 되는 거야. 되죠? 자, 그다음 우리 스칼라 정의 한번 봅시다. 요거 아까 나왔었죠. 스칼라는 뭐만 갖는 거다. 방향만 갖는 게요. 방향. 아니지. 크기만 갖는 거지. 방향은 없고 크기만 갖는 거예요. 스칼라는. 큰일 날 뻔했어. 자, 그래서 크기만 갖는 물리량도 당연히 있지. 길이 같은 거 이런 방향 있어? 어떤 방향의 길이 있어? 그냥 길이는 길이 자체잖아. 그냥 방향이 없고. 자, 속력도 마찬가지. 속력은 속도의 크기예요. 자, 그럼 크기만 생각하는 거죠.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만 생각하는 개념이라고. 속력은. 자, 그 다음에 질량. 질량이 뭐 방향이 있나? 질량은 방향 없어. 아래쪽이 질량 방향 아니야? 우리 지구가 뭐 끌어당긴다며. 그래서 이게 붙어있다며. 그거는 힘이요, 힘. 중력이라는 힘이고 질량 자체는 그냥 물질의 고유한 양이에요. 그래서 이건 방향이 없어, 질량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온도. 온도 이런 것도 방향 있냐? 뭐 이제 높은 게 위쪽인 거야? 영하가 아래쪽이고? 그런 개념 없어요. 그냥 뭐 몇 도고 몇 도다. 뭐 100도고 뭐 마이너스 20도고 그런 개념만 있지 뭐 방향 같은 거 없어.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스칼라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지?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벡터 나온 김에 대조적인 개념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자, 근데 벡터의 크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벡터의 크기가 사실 이제 다른 식으로도 정의되거든요. 우리 이제 다음 단원에 내적을 배울 거야. 벡터의 내적. 그러니까 벡터의 내적으로서 또 크기를 구할 수도 있는데, 자, 그거는 어떤 일반적인 그 크기를 구하는 거고, 자, 지금 배운 거는 이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벡터의 크기다. 그러니까 요 말이 있어야 돼. 사실 이 공식을 쓰려면. 왜냐면 이게 유클리드 공간이어야지만 이 성분으로 표현이 되잖아. 벡터가. 다른 막 이상한 벡터 공간이면 이 성분으로 표현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알겠어? 그래서 그때는 좀 다른 식으로 구해야 돼. 내적을 이용해서 크기를 구해야 돼.
그래서 벡터의 크기는 한 번 더 나올 거니까 다음 단원에서 그때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근데 유클리드 공간이면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 근데 뭐 저것도 워낙 많이 쓰이니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해두고, 자, 우리 3번 이제 단위 벡터 한번 내용 봅시다. 자, 단위 벡터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자, 단위 벡터는 우리가 유닛 벡터라고 해요. 유닛이 이제 단위라는 뜻. 자, 그래서 정의는 크기가 몇인 벡터를 했어 아까. 크기가 1인 게 가장 기본적인 단위다. 그래서 단위 벡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벡터는 보통 U로 이렇게 표현해요. 유닛 벡터라고 해서 그 줄임말 U. 자, U 벡터의 크기는 당연히 1이지. 자, 그 다음 2번. 우리 단위 벡터를 이제 구하는 방법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요거는 우리 다음 단원에 좀 어려운 내용이 있어. 그람 슈미트 정리라고 있거든요. 자, 그런 거 이해할 때 좀 써야 돼, 얘기를. 알겠죠? 자, 그래서 단위 벡터를 구하는 방법, 또는 이제 어떤 벡터를 단위 벡터로 만드는 과정이라 보면 돼요. 그런 거 우리가 정규화라고 하거든, 정규화. 용어가. 정규화라는 건 크기를 1로 만드는 과정인 거야. 다음에 또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 주어진 벡터를, 만약에 주어진 벡터의 크기가 뭐 아까 뭐 이런 벡터 구해봤죠. 이런 벡터 크기 13이잖아. 루트 13. 크기가 1인 벡터를 어떻게 만들까? 이 벡터 크기 1로 어떻게 만들겠어? 좀 줄여줘야 돼. 그치? 크기가 루트 13인데 좀 줄여줘야지 1이 되죠. 얼만큼 줄여줘야 돼? 루트 14만큼 나눠주면 되겠지. 아, 그래서 어떤 벡터, 그러니까 주어진 벡터를 그 벡터의 뭘로 나누면, 크기로 나누면 크기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벡터 있죠. 요 크기 루트 13이니까 앞에 루트 13분의 1 곱하면 단위 벡터 된다고. 이 벡터가 요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크기 1만큼으로. 뭔지 알겠죠? 여기 루트 13 앞에다 곱해서 크기 구해보면 1 나올 거예요.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당연히 이해할 수 있죠. 그지? 13분의 1 배하면 당연히 크기 1 될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주어진 벡터를 그 벡터의 크기로 나누면 우리 크기가 1인 단위 벡터가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떤 벡터를 왜 단위 벡터로 만드는지는 우리 다음 단에서 좀 쓰인다고요. 그 그람심 정리해서 그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3번 우리 단위 벡터의 성분 표시는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어요. 뭐냐면 A 벡터가 크기 1이 되려면 뭐로 나눠줘야 된다. 이 벡터 자체의 크기로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요 A 벡터가 A1, A2, A3였으니까 요 저 크기를 다 전개를 해놓은 형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뒤에서 이 코사인은 뭐지 이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코사인으로 왜 표현되는지는 또 방향 코사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만 알고 요거 다음 시간에 바로 나오니까 좀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방향 코사인 개념부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 자, 이 역벡터와 영벡터 요거서부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